우리가 무슨 단어 어원을 좀 전에 봤지? 얘기해봐봐. 본문 보지 말고. 무슨 단어 어원에 대해서 봤어 지금? 이때. 응? 해. 태희는? 네? 좀 전에 본문에서 영어의 샴푸 그리고 로봇 그쵸? 이제 세 번째 본문 들어갑니다.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왔느냐? 자,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는 comes from the Spanish word. 또 스페인어도 몰라요. 호라칸? 뭐 하여튼 스페인어에서 온 거야. 근데 그건 자, comes from하고 같은 표현이죠. originate from the name of a Mayan god. 마야의 신 이름에서 기원을 한 거래요. 자, 마야의 그 창조, 마야라는 나라가 생긴 마야의 창조 신화 속에서 미스가 신화죠. 이 뭐 호라칸이라는 이거는 날씨의 신이네요. 바람이라는 날씨의 갓은 주로 남자 신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야. 신인데 바람뿐만 아니구나. 스톰, 폭풍우, 그다음에 뭐 불 이런 거를 관장하는 날씨의 신이야. 그리고 또 그는 one of the three gods, 세 명의 신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신들이에요? Who created humans, 인간을 창조한 세 명의 신들 중에 하나래. 그러나 최초의 인간들은 그 신들을 angered, 화를 나게 만들어서 노엽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신이 a great flood, 아주 굉장한 홍수를 야기시켰다는 거야. 일으켰다, 만들었다, 야기시켰다, 커즈. 그래서 최초의 그 스페인, 자, 컨택트라는 거 접촉이죠. 그냥 컨택트 렌즈, 눈에 접촉해서 끼는 렌즈잖아. 자, 마야 문명과 스페인이 최초로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또 막 이제 탐험을 하러 나가서 결국 마야를 정복해서 마야 문명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최초로 스페인이 마야 문명과 접촉을 한 것이 1517년도였는데 스페인 탐험가들인데 어떤 탐험가들? 자, 여기는 후 앞에 컴마가 없죠. 그래서 이 후는 지금 이 고딕체로 써있는 이거는 얘네들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제한적 용법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용법이야. 그래서 카리브해를 통과하고 있던 스페인 탐험가들이 허리케인을 experienced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pick up 이제 그 단어를 이제 그 단어를 선택을 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허리케인이라는 그 바람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픽업 이제 익히게 된 거야. 픽업이라는 게 뭐 차를 가져가서 누구를 태워주는 것도 픽업이고 뭐 땅에 떨어진 걸 줍는 것도 픽업이고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걸 픽업이고 뭐 가끔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서 연예계 데뷔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뭐 매니저한테 캐스팅 됐어요. 픽업 됐어요.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결국 그 지역에 자 여기 people 앞에 더가 붙죠. 원래 people 앞에는 더를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뜻일 때는 더를 안 붙죠. 근데 이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쪽 주민들 이런 의미야.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폭풍우에 대한 이시 이제 허리케인에 대한 그 단어를 이제 픽업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자 마지막 단락. 자 영어에서는 그 허리케인의 초창기 사용들 중에 하나는 뭐였다? In a plane. 역시도 마찬가지로 희곡이죠. 1608년 섹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희곡에서 이 허리케인이라는 굉장히 옛날에 그런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로 갑니다. 자, 햄버거라는 단어도 역시 영어의 오리지널 단어가 아니었네요. 자, 햄버거라는 단어는 오리지널리 원래는 어디서 온 거다? 함부르크에서 왔어요.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 햄버거의 의미는 사람들 또는 물건들, 그러니까 뭐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 또는 물건들이라는 뜻이었대. In German, 독일어로. German이 독일의고 Germany가 독일인데 이거를 많이 명사랑 형용사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Germany가 독일, Germany 독일의가 되는 거야. 자, 최초의 햄버거의 기원은
분명치는 않다. not clear. 하지만 역시 it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죠. that 이하라고 is believed. 믿어지고 있다. 자, 햄버거는 발명되어졌대요. 작은 마을에서.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졌고, 또 sometime. 근데 그때가 sometime 언제쯤인데 막연한 언제쯤이야? 1885년에서 1904년 그 언제쯤 그 중간쯤에. 자, 한 요리사가 햄버거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플레이스 두었어요. 어디다가? 두 조각의 빵 사이에다가. 스테이크 고기지. 지금으로 말하면 패티지, 패티. 그리고 사람들은 such food, 그런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call A, B라는 구문이야.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빵 사이에 스테이크 같은 걸 이렇게 딱 넣었는데 그런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 started to call, started calling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3과가 생각보다 엄청 쉽게 끝났죠. 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8페이지로 다시 가봐. 내가 본문 설명하는 것 중에서 8페이지에서 그래마 플러스를 좀 보세요. it, 가주어, that, 진주어가 있는데 우리 강조구문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강조구문? 다시 8페이지 봐봐. 거기 그래마 플러스. 요게 모양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새가 똑같아서 가주어 진주어인지 아니면 강조구문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자, 강조구문을 봐봐. it와 that 사이에 강조되고 있는 말이 that 이하절에서 주어, 목적어 혹은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 설명을 하면 우리말로는 어렵죠. 거기 보세요. 예를 들은 거. It was 김유나 that I saw at the mall yesterday. 자, it was that 사이에 김유나라는 말이 있죠. 김유나가 that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문장이 that절의 문장이 완벽할까요? 나는 봤다. 몰에서 쇼핑몰에서 어제 누굴 봤는지가 안 나오죠. 써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김유나는 써라는 동사의 목적어였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저께 쇼핑몰에서 본 사람이 바로 김유나였어 하고 김유나를 연아, 유나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데 김연아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김연아를 이 it was that 사이에 집어넣은 거야. 이게 만약에 it 가주어이고 that이야 진주어라고 니네가 착각을 한다면 내가 어제 쇼핑몰에서 봤던 사람이 김연아였어라고 해석은 얼핏 맞거든? 근데 it가 가져오고 that절이 진주어였려면 이 that절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근데 that절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안 왔죠. 써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지.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는 김연아가 강조되기 전에는 써라는 동사의 뒤로 가져서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제가 과거여서 원래는 it is that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is가 was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얘들아 이게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라고 니나 착각을 한다면요. 김연아라는 말을 이게 이제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that절이라는 절의 보호 역할로서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 되게 높아요. 가주어 진주어인지 강조구문인지 이렇게 섞어놓고 어법이 다른 걸 하나 고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자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that절이 완벽한 문장, 강조구문일 때는 that절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어제 또는 at the mall 쇼핑몰에서 이런 부사에 해당하는 말이 빠져서 그게 it is that 사이에 강조로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졸리면 잠을 깨고 다시 문장 구문 각자 읽는 시간 10분 줄 거야. 꼼꼼하게 구문 해설, 그래마 플러스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나한테 질문하세요. 그래서 다 읽은 다음에 또 뒤에 아직 진도 안 나간 거 있으면 진도 나갈 거야. 다시 그 6페이지서부터 다시 페이지 6이라고 써 있는 데서부터 다시 꼼꼼하게 읽어봐. 앞에는 집에 와서 숙제로 해석이랑 다 쓰는 거는 숙제로 하시면 되고요.